예, 그럼 지금부터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시민기술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먼저 자료를 하나씩 다 배포를 해드렸는데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업무 및 운영 방안이라는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신이용수 기술위원장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위원회가 대한민국 축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기술위원회가 요술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금 대표팀의 아쉬운 경기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지속적으로 해와야 될 것들을 같이 진행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기술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팀 지원이나 또는 뭐 과학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20년 뒤에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을 질적인 차원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기술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2000년 11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14년 전에 제가 기술위원장을 맡았다가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그만두고 이제 다시 기술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책임감이 한편으로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기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축구인들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위원회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위원회가 해야 될 임무는 국가대표팀, 여기서는 이제 월드컵 대표팀 포함해서 각급 대표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국내 축구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구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러한 임무가 기본적으로 기술위원회의 세 가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급 대표팀의 지원 시스템에서는 스포츠의 과학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전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현재 기술교육국 내에 있는 대표팀 지원팀과 협업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세 번째고, 부상대방에 대한 것은 조금 장기적인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그림에서의 대표팀의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축구의 수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세계 축구 수준의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과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찾아내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국내 축구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생각이라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조금 현재 우리는 학원 축구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길게 초등학교 전에 적어도 7, 8세부터 17세, 18세 정도까지 한 10년간 길게 선수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들을 기술위원회에서도 좀 만들거나 또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 특히 이제 그 피지컬 트레이너 부분은 아직 우리 축구협회에 자격증 코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선스가 자격증은 4급, 3급, 2급, 1급, 또 P 라이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지컬 트레이너 자격 코스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라이선스를 주는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추천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생각을 하면서 좋은 축구 기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도자의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조금 젊은 층의 축구 관계하는 분들도 좀 포함시키고 싶었었는데 몇 분들이 고사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8분의 기술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프로연맹 기술위원장으로 있는 경기위원장으로 있는 조영중 경기위원장님을 기술위원으로 포함시켰고, 김학범 감독님, 김남표, 그다음에 최용준, 최인철, 신재영, 정태석 나눠드린 자료에 각각의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해야 될 영역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술위원회 수는 생각 같아서는 조금씩 더 늘려가고 상근위원 수를 조금씩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술위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기술위원회의 업무와 기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 표시해 주시고요. 예,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KBS 정현수입니다. 위원장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자주 모여서 일단 기술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좀 체계적인 발전을 마련할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래도 다들 대표팀 감독님, 신임 감독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실지가 좀 정립이 됐는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분간은 적어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아니면 지금 잠정적으로는 30일 오후에 파주에서 기술위원회를 처음 모여서 일단 1박 2일로 저희들이 회의를 좀 심도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모이기도 힘들지만 일단 모여서 좀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것은 먼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30일 오후에 파주에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의 주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일주일이 된다, 2주일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상근위원들이 파주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위원들도 힘나는 대로 최대한 자주 모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표팀 감독에 관한 것은 현재 제 생각은 아직 기술위원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내국인 감독, 외국인 감독 같이 포함해서
일단은 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떤 감독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또는 올라 있지 않다 또는 언론에 여러 감독님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어떤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에 대한 대표팀 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변화를 대표팀 감독으로서 대표팀의 경기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축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축구의 유소년 밑에까지 크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을, 비전을 가진 분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NBA 정광열 기자인데요. 물론 이제 30일 전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9월, 10월 A 매치가 있고 A 매치 수익이 또 대표 축구협회 수익에 또 막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A 매치 전에 가급적이면 대표팀 감독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일 이번에 감독을 뽑는다면 이 대한민국 축구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은 뭐 2018년까지 장기 계약이 필요할 텐데 이 대표팀 선임 시기와 장기 계약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 욕심은 지금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 욕심은 9월 A매치 때 적어도 훈련을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경기를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9월 A매치 첫 경기든 두 번째 경기든 단중석에서 본부석에서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볼 수는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말씀은 만약에 외국 감독이 된다면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한국 감독님이 된다면 당연히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외국 감독이라면 트레이닝보다는 계약을 마치고 최소한 9월에는 본부석에서 우리 팀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타임 스케줄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욕심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에 관한 네. 두 번째, 계약 기간에 관한 것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계약 기간은 사실은 생각보다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모든 경기 결과는 계약 기간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우리가 계약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외국 감독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 기간은 2018년까지 가지만 중간에 옵션이라고 그러면 좀 뭐합니다만 중간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면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면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한다면 2018년까지 맡기는 단서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 기간은 4년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계약 기간을 또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입니다. 예, 김종혁 기자. 네, 뉴스와의 김종민입니다. 월드컵 끝나고 기술위원회 독립선거 권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기술위원장이 되시면서 협회와 기술위원회 권한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교감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술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제가 기술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어떤 협회에 조건을 내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술위원회에서 좋은 생각을 만들어낸다면 협회 차원에서 진행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회 기구 조직도 안에서 기술위원회가 지금 어떤 위상으로 변화하고 또는 어떤 위상으로 변화를 줘야 될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부서에 대한 것, 상근에 대한 것 또는 조직체에 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술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은 이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권한이라는 것은 협회 내에서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기술위원장 또는 기술위원회가 같이 협정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술위원장으로서 꼭 이건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 말씀들은 제가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포츠술 김현민입니다. 네. 그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거든요. 그리고 넉 달 한 보름 뒤에 러시아 월드컵 예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감독을 뭐 아시안컵까지 하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홍명보 감독은 유입 때도 뭐 그게 이제 화두였는데 아시안컵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일단 감독이 어떤 감독이 선임이 되든 아시안컵 한 대회의 경기 결과로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지금부터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시안컵은 9월, 10월, 11월 지금 우리가 A매치 경기가 계속돼 있고 또 아시안컵은 우리 K리그가 어찌 보면 시즌이 끝난 이유가 되기 때문에 프로연맹과 협의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시간적인 트레이닝을 준비할 수 있는 적어도 대회에 임박해서 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다른 대회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선임이 되면 물론 이제 선수단도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9월, 10월, 11월 A매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아시안컵에 대한 선수 선발에 대한 부분을 좁혀가고 그 다음에 12월, 1월 준비할 수 있는 대회 전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면서 웨스팅 감독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시안컵 자체만 가지고 새로 선임한 감독을 경질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변화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는 이번 감독님은 어떤 형태로든 기간적인 또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영화뉴스 이영호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때그 9월에 임했을 때는 뭐 신인 감독이 관소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외국인 감독이면 국내 감독이면 뭐 다시 만약에 외국 감독을 맞다면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대행 체제로 좀 대회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뭐 어떻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은 못 해봤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9월 A매치 시간에 쫓겨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그리고 좋은 감독님을 모시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9월 A매치는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고 어쨌든 9월 A매치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하겠지만 A매치에 쫓겨서 감독님을 급하게 선임하는 그런 상황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관성 주세입니다. 일단 저희 기술위원장님 선임되시기 전에 지금 현재 기술위원회에서 대표팀 감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이런 조항을 좀 정관을 좀 개정을 해서 조금 더 대표팀 감독을 뽑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술위원회 추천이 아니라 다양한 뭐 어떤 공부가 이런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내용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기술이 독립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독립성이 있게 잘 유지가 되었고 앞으로 뭐 협의를 잘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술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셨고 거기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뭐 기술위원회가 어떤 그 기구가 돼서 독립성이 유지가 된다라든가 뭐 정부이사 체제하고 회장 직속 기구가 된다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좀 방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 기술위원회가 감독을 추천하는 지금의 어떤 형태보다는 조금 더 기술위원회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또는 단순하게 조금 더 결정 과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의 그 감독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검토할 때 제가 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 건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판단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술위원회라는 조직이 없는 나라에서는 감독추천위원회, 그러니까 회장 아니면 테크니컬 다이렉터나 아니면 사무총장이나 몇 분들이 모여서 감독을 선임하는 형태가 유럽의 경우에는 감독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지금 기술위원회 상황에서는 기술위원회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리고 협회 내의 정관이나 다른 규정들이 바뀌게 된다면 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어떤 제도든 사실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것은 기술위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술위원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기술위원회의 결정들이 또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들이 실제 축구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풋볼리스트 한준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대표팀 감독님들이 바뀔 때마다 약간 대표팀 사이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인성인계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홍명보 감독님이 그랬던 대표팀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전의 경험들을 어떻게 좀 이어받을 계획이나 그런 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감독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절되는 듯한 느낌, 코칭 스태프도 바뀌면서 대표팀에서 여러 가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이전에 이미 협회 차원에서 월드컵 백서를 준비하면서 그 월드컵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또는 그 다음에 감독님들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에 대표팀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한 과정들을 연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월드컵 백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술교육실 내에서 기술위원회도 물론입니다만 협회 안에 실질적으로 상관하는 기술교육국 내에서 기술교육실 내에서 각급 청소년 또는 여자 대표 모든 대표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표뿐만 아니라 여자 대표 23세 또 19세 모든 대표팀의 운영이나 또는 지도 방법에 대한 것, 훈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자료가 협회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주 기자 먼저 하시고 뉴스와의 김종국 기자 다음 기회 드릴게요. 네, 주니스타 시영태 기자입니다. 여기 아까 그 감독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본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국인과 그 외국인 감독 모두 이제 공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한국인과 그 외국인의 장단점 이건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감독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경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또는 클럽팀 감독으로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대표팀 감독은 리더로서 리더십과 인성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적어도 어느 정도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나 리더십에 관한 것, 물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다국도로 분석을 해서 감독 선임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장단점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팀 감독으로서 맡아서 준비하는데 또는 적응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원하는 팀의 경기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외국인을 감독으로 모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현재의 세계적인 축구 수준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세계 무대에서 잘 표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 감독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국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감독의 경우에 각각 장점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불정적입니다. 질문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데요. 월드컵을 좀 많이 보실 텐데 이 세계 축구의 흐름 같은 걸 많이 봤을 때 우리 대표팀에게 좀 필요한 전술적인 부분 어떤 점이 좀 많이 보완이 되는지, 그리고 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선수들의 어떤 자원 수준 이 정도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큰 변화는 이전보다 더 수비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공격수들의 스피드, 거기에 그 선수들의 절묘한 개인기, 결정력, 이것이 조화되는 팀들이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결승전에서 나타났던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수비수를 또는 밀드더를 골 뒤에 두면서 수비 중심적인 경기를 하다가 공격 상황에서는 공격을 많이 안 하면서 숫자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지만 두세 명의 공격수가 스피드 있는 개인기 좋은 결정력을 가진 선수들, 로벤이나 감페르시나 아니면 메시나 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호날두나 베일이나 이런 선수들의 공격적인 스피드와 개인기, 파워, 결정력, 이것에 의해서 골이 결정되는 이러한 최근의 어떤 국제 최고 수준의 트렌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선수들의 경우에는 스피드 부분은 비교적 공격수들의 좋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개인기 면에서 좀 세밀해지고 결정력까지 된다면 우리도 조금씩 더 세계 수준에 좀 더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될 때 경기 결과도 비교적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수단이 상대보다 더 많이 뛰면서 수비할 때는 더 많이 수비에 가담하고 공격할 때는 빠른 스피드의 공격 전환, 이것이
우리보다 강한 팀들하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전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리 선수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공격수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축구협회에 누구에게 뭐 어떤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독에 대한.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아마 30일 기술위원 회의할 때부터는 적어도 많게는 내국인 15명 이내 또는 외국인 15명 이내의 리스트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술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아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